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내연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사랑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내와 손주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천벌받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의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만나봤었고,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공동 명의를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녀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그렇게 못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파혼까지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근처 카페에 곧잘 가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소설책을 보고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어떻게 보면 단골이었던 저에게 카페에서 일하던 아내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저 같은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것도 좀 미안해서 인사와 주문만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소설책을 좋아한다며 말을 시작했고, 서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희한하게 손님들이 없어서 아내와 오랫동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점에 들러 읽은 책을 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 권 더 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갔을 때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날은 카페가 바빠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한동안 카페를 찾지 못했고, 몇 주가 지난 뒤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약간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소설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를 붙잡더니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해주더군요. 카페에 있을 동안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소설책을 펼쳐보니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몇 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고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 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2차 후에 자연스레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탱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서 저랑 관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려 탄력이 쫄깃쫄깃하기는 했지만 스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과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관계를 한 후 다음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십 통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렸고 아내는 울고불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 임신시켜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돈 버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내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내는 역시 목석처럼 뻣뻣했습니다. 이제 부부이기도 하니깐 관계에서 궁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몇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녀도 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 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의 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찾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 아니허니 비치거나 뽕끝 솟아난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인데 장모님은 약간 통통하고 그래서인지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도드라진 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을 때 옆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샤워 직후 그런 모습으로 제 팔에 가슴을 대고 웃을 때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놀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몇 캔 했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 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1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휴지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의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나 집중을 해서 집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정말 당황하고 쪽팔렸는지 제 것은 이내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노크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촉촉이 젖은 머리칼이었고 속옷을 입지 않은 티로 드러나는 몸매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 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일부러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니 자기가 있어도 자기는 상관없으니 아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같이 느껴졌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다는 거,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속내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하면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그리고 장모님의 기술에 취해 꾸민 듯한 그 상황을 즐겼고 평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열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관계를 한 후 둘 다 땀으로 번벅인 된 채 옆에 누웠습니다. 당황해하는 제 귀에 대고 장모님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젊기도 해서 탄탄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던 자세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자세 때마다 장모님은 정말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극도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후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장모님과 하다 자고 깨고 사랑하고 자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 몇 번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7번은 한 것 같네요. 다음날 아내에게 언제 오냐며 퇴근해서 알아낸 뒤 아내가 돌아오기 30분 전까지도 계속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만 보면 일어서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하는 게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니깐 스릴도 있고 더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다며 하지만 우리는 욕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 돌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때로는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도록 가끔씩 아내와 격렬하게 관계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소리가 큰 편인데 아내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하고 있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2배로 흥이 오르더군요. 장모님과 하기 전날 아내와 하면서 소리를 듣게 한 날에는 장모님은 내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중국집의 짬짜면처럼 2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 제 체력이 받쳐주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8살 남자입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하네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6살 연하의 아내를 얻었다고 친구들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농담도 자주 듣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를 구한 건지 아내보다 2살이나 더 어린 처제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말았으니 이게 복이 터졌다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내한테 아래로 동생이 1명 있습니다. 저한테는 처제이지요. 사실 연애를 워낙에 짧게 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전까지 아내한테 동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아내가 저한테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동생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왔습니다. 그때 처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터울이 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말수도 별로 없고 기품 있는 행동거지를 보면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언니 같았습니다. 2사람이 성격이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잘 지내더라고요. 둘이서는 정말 죽고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그 뒤로부터는 처제하고 셋이 같이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제 취미가 캠핑입니다. 자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고생하는 캠핑은 아니고 캠핑장에서 텐트 쳐놓고 불 피워놓고 앞에서 불 구경하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장비도 사고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배워서 하다 보니 캠핑 가서도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먹고는 합니다. 혼자 갈 때는 그냥 브루스타 가져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컵라면 1개로 간단하게 때우고는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손재주도 있고 해서 하는 요리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 가서 이렇게 놀고 오는 걸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좋아했어요.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저는 처제가 오히려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맑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랑쾌활하고 분위기 띄우는 성격인 아내는 오히려 술을 잘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처제는 보니까 술도 잘 마시고 해서 캠핑 가서는 이리저리 참견하느라 피곤해 지쳐서 아내가 먼저 잠에 들었고 처제와는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술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봤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번도 넘게 본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6살 연하의 아내도 미모가 상당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처제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 엘리트 여직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녀 2명을 이끌고 캠핑장에 나타나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그냥저냥 하지만 저처럼 어떻게 여자랑 잘해보려고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은근 저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깨도 으쓱해지고 콧대도 높아지고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처제하고는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설에 한 번 보고 추석 때 한 번 보고 그랬던 해도 있었으니 정말 연애할 때 한 달에 10번도 넘게 보던 사이인가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처제한테 딴 마음이 있었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내와 신혼생활 달콤함에 젖어 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 처제 몇 달 못 본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처제한테 요즘 통 보기 힘든데 바쁜 일이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저한테 캠핑을 가자고 말을 하겠냐 하더군요. 듣자 하니 처제는 캠핑을 저랑 처음 갔던 거였는데 캠핑의 경험이 너무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따라다니면서 캠핑을 다녔던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왠지 두 사람이서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캠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혼부부인 저희가 처제 때문에 매번 어디 놀러 나갈 때마다 캠핑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때는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라고 꺼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안 했었다면 계속 저랑 같이 다니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처제는 삶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쾌한 바깥 공기, 초록의 향기와 불 앞에 멍 때리고 앉아서 혼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까지 있는 캠핑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지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처제도 언제까지 저한테 의지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힘으로 해보자고 하여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동호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거든요. 특히나 혼성으로 하는 동호회는 더더욱이 그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제가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세상 물정을 몰라 속이 시커먼 놈들한테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정한 건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조심하라고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제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저희에게 말한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애인이 생겼으니 넷이서 같이 캠핑을 가도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관상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인상이라는 게 남자끼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어떤 자식이 제비 같은 자식이고 어떤 자식이 멀쩡한 정신머리 박힌 놈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처제의 천년의 상대라고 아내한테 듣기까지 하니 제가 한번 평가를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넷이 만나서 캠핑장에서 있었는데 캠핑 지식이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정말 동호회 활동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 같았고 인상도 훤칠하고 선해 보이는 게 처제가 사람 하나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종 넷이서도 캠핑을 다녔지요. 매번 같이 다닌 건 아닙니다. 처제도 첫 연애이니만큼 재밌는 추억 쌓을 시간이 많을 텐데 괜히 결혼한 저희가 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결혼 생활 2년 정도 지나니 저도 다시 캠핑을 좀 자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풀벌레도 싫고 잠도 불편하고 캠핑을 한다면 저녁까지만 먹고 철수해서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캠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지쳐서 힘들 때 휴식이 필요하면 생각나기는 했는데 아내 졸라서 가봐야 분위기도 안 맞춰주고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난 만큼 집에 일찍 도착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캠핑장 가서도 조금 슬로우하게 여유를 즐기는 템포를 무시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 몇 번 보니 같이 가기도 싫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가끔씩 쉬면서 술 한 잔, 맥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술을 전혀 입에도 못 대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는 가끔 처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같이 해줘야 할 때는 술도 같이 마셔주고 여유도 즐길 줄 알고 성질 급한 제 아내까지 달래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하고 살아가던 얼마 전이었습니다. 처가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처제가 만나던 놈이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처제는 자기가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연애 상대라고 1박 2일을 같이 밖에서 보내고 나아가서는 취미가 맞는 사람이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 집구석 와이프가 처가까지 찾아와서는 아주 처제 머리채를 뽑아버릴 듯이 달려들고
집안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더군요. 그 충격에 장모님도 알아 누우시고 처제도 아주 영문도 모른 채 혼쭐이 난 걸 떠나서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마저 마음 추스르겠다고 휴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싶은데 저보고 캠핑 좀 같이 다녀와 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자기는 가기 싫으니 저보고 처제랑 둘이서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아내 입장에서는 처제 상태를 알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제와 둘이 캠핑을 떠나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처제가 캠핑 전문가가 되어 있었으니 오히려 저 혼자서 할 때보다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매번 가던 거 생각해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처제가 도와주니 준비가 오히려 금방 끝나서 시간이 남더군요. 그래서 예상보다 술을 일찍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 처제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언니보다 어리지만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학력도 회사도 전부 다 자기가 언니보다 뛰어난데 정작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이용당하기만 했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처제한테 그 남자가 작정하고 숨긴 건데 처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너무 자책 말고 슬퍼 말하라 하고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캠핑이고 오랜만에 마시게 되는 술이라 나름 기대를 했는데 이거 시작부터 처제 우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고 아내 없이 저만 온 걸 금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처제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니 그 상황은 더 심해졌지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캠핑이 취미인 우리 처제를 속인 그 자식이 마침 이 캠핑장에 올 수도 있을 테니 자리를 최대한 구석자리로 잡은 상황이었던지라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다른 캠핑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제에게 일단 방 공기가 차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전히 텐트다 보니 방음에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이 오해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우산이었습니다. 처제는 오히려 실내에 들어오고 나니 이제는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 남자를 만난 게 내 잘못이다. 캠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능숙하게 텐트도 치고 음식도 해내고 여유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그래서 자기도 저 때문에 캠핑 다니는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텐트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네요. 캠핑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자리를 구석진 곳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워낙에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 저녁에 일찍 자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소음도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처제 입을 막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진정 좀 하라고 하는 순간 처제가 제 몸을 끌어당기더니 조금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처제는 펑펑 울어서 살짝 젖어있는 눈망울로 이렇게 만든 건 제 책임이니까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술도 조금 들어갔겠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처제를 조용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대로 자제하지 못했네요. 적어도 처제가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걸 막았으니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우는데 운 힘을 다한 건지 처제는 얼마 안 있어서 조용히 잠들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술 깨면 출발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너무 깊이 잠들었다고. 저는 차에서 잘 테니 아침 밝으면 바로 오겠다고 연락하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처제랑 같이 일어났는데 처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제는 그 남자를 좋아했고 배신당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에서 서로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제와는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이 몇 번씩 오기는 했지만 연락도 싹 다 무시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내가 잘해야지 하루 일을 가지고 좋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미 넘어버린 선이지만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처제는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만 골라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는 아무래도 아내도 집에 있을 테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처제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는데 왜 이러냐면서 처제한테 화를 냈지요. 처제는 저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처제한테 그날 일은 솔직히 처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났다가 큰일로 번지게 되면 책임을 질 거냐고 호통을 쳤지요. 처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찾아왔나 본데 제 반응을 보더니 처제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 왔던 거라고 저한테 역으로 호통을 치더니 김새 따고 돌아가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처제의 발걸음에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처제를 붙잡을까도 했지만 저도 이렇게 시달릴 바야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집에 퇴근해서 정말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제도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만 하고 떠나간 줄 알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처제가 편지 하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편지에는 자신은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며 그 아이를 혼자 책임지기 위해 떠나는 거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처제의 아이가 먼저 만나던 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처제와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니 아이도 태어났을 거예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요즘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워낙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처제였으니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제가 언젠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넘기기엔 이미 너무 멀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연을 쓰다 보니 다소 정신없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고민만 하지 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남편이 제 아이의 친부가 아닐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점을 따져볼 때 남편하고도 뜨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제 아이가 남편보다는 그 다른 남자와 너무 닮아서 제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아닌 그 다른 남자가 아이의 생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정 식구들도 그 다른 남자를 잘 알고 있는데 모두 다 남편보다 그 다른 남자를 닮았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의 생부로 의심이 되는 그 다른 남자는 사촌언니의 전 남편이자 구형부입니다. 형부하고는 사촌언니와 연애할 때부터 봤었기 때문에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고 제법 친했습니다. 사촌언니랑 결혼 중일 때는 물론이고 연애할 때도 형부랑 둘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몇 시간 동안 카페에서 수다도 떨 만큼 서로 잘 통하고 특히 개그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 사촌언니와 이혼을 하였고 형부와 친했지만 이혼하였기에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처도 지우고 남남처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심야 영화를 혼자 보려 간 영화관에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사촌언니는 이혼의 상처가 없는 건지 이혼한 이후에도 웃고 잘 지냈는데 오랜만에 본 형부는 많이 수척해지고 많았던 얼굴에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화 보기 전까지 안부를 주고받다가 같이 영화도 보고 나와서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알게 된 연락처로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촌언니 및 가족들 몰래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 조심스럽게 이성으로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사촌언니와 이혼한 형부이지만 결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하였고 응원과 도움을 바랬지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이후부터 갑자기 제 귀가 시간 및 일정에 대한 간섭이 많아졌고 핸드폰이라도 만지고 있으면 형부와 연락하지 말라면서 잔소리도 하셨습니다. 사촌언니와 형부가 무슨 문제로 이혼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 너무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형부 집으로 갔지만 오히려 형부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방황을 하고 가족들과 불화가 계속되자 형부가 먼저 저와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고 그날 이후로는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너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결혼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만 남기고 매정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가버리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축하드릴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다면서 화를 내었더니 미안하다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마음이 뒤숭숭해졌고 잊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났습니다. 형부와 카페에서 만나서 선물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끝까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라고만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술이나 한 잔 사주던지 아니면 저 혼자서라도 술 마시러 갈 거니까 이만 각자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술집에서 저는 혼자 과음을 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형부네 집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았을 때 형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해장하라며 꿀물과 북엇국까지 직접 만들어서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형부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 뒤에 임신한 것을 알았고 결혼식 며칠 전에 형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임신 및 출산을 하였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아이도 건강하고 게다가 양쪽 집에서 모두 원했던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형부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진한 눈썹이나 큰 눈, 전체적인 얼굴의 형상 등 형부의 아들이라도 해도 믿을 만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결혼식 며칠 전에 형부와 보냈던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형부와 만났던 것은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만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괜히 양심에 찔려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며 마음을 다 잡았지만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아이를 처음 본 사촌언니가 유심히 보더니 형부를 닮았다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제서야 친정 친구들이 모두 하나같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인데 남편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해보라면서 진짜 형부랑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재차 추궁하는 바람에 결혼식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를 내셨고 사촌언니는 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형부한테 전화하기 시작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형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면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부의 말도 다 이해가 되고 아이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가 누군지 확실히 하고 예상대로 형부가 생부라면 이혼을 하고 형부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형부처럼 마음이 아프고 미련 남을 정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형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기에 저 역시도 형부한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 식구들의 원성과 생길 문제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형부와 결혼식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에도 형부와 엮이는 날에는 거의 가족의 연을 끊고 살자는 식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낳은 아이여도 손주로 생각도 안 하고 안 보고 살 거라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마음의 결정이 끝난 것 같은데 가족들의 이해와 용서를 바라는 것은 정말 무리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